자, 2, 3단원 우리 문제풀이 진행을 해볼게요. 27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자 또는 이온, 가나 다에 대한 자료인데 지금 문제에서 모두 산소야. 그러면 이제 산소는 얘가 이온이 됐든 간에 아니면 동위 원소든 간에 원소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는 그럼 모두 같을 거고 전자는 전자가 들어왔냐 나갔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하나만 산소가 이제 E 마이너스로 전자가 두 개 더 얻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자를 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구성 입자수를 보니까 여기 A가 모두 같아. 지금 A가 여기 모두 같지? 여기가 다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같은 값을 갖는 건데 지금 다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건 양성자 하나죠? 양성자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양성자는 아예 양성자 수가 나오잖아. 8번이니까 A라는 값은 다 8입니다. 얘도 지금 8이죠? 그러면 지금 가라는 애는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가 모두 같은 애예요. 그지? 그러면 얘는 중성자가 8이니까 16짜리 질량수를 갖는 8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얘는 니은 디귿이 지금 여기서 전자 중성자 중 누군지 모르겠으나 일단 가는 확실히 알았다. 그지? 자, 그 다음 나를 볼 건데 나는 A만 8이고 B는 다른 숫자겠죠. 그치? 값이 다르다는 거야. 중성자도 다르고 전자수도 다른 거니까 전자수 다른 케이스 누구 있어? 그지? 저거잖아. 산소 이마. 그죠? 요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전자도 이제 이마니까 전자 원래 8개, 2개 들어온 거니까 10개겠죠? 둘 중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B는 10인 걸 알았어. 그지? 이 상태에서 나는 그럼 얘는 10 몇 자리? 그치, 18짜리인 걸 알 수 있다. 자, 마지막 다인데 다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군지 알겠죠. 그렇지만 한 번 더 확인하면 8하고 여기 10이니까 얘는 지금 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절대 전자가 될 수 없으니 얘가 중성자가 되겠죠. 그죠? 얘가 중성자고 이제 니은이 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16짜리가 되게 18짜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중성 원자입니다. 기억 양성자다 맞고요. B는 10이고 A는 8이니까 맞습니다. N은 18인 거 맞죠? 정답 5번이에요. 자, 28번 볼게요. 28번은 이제 X부터 Z까지인데 중성자랑 전자수, 질량수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원자니까 전자수는 누구랑 같고 양성자 수와 같은 거 알겠고 그 다음에 질량수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인데 대체로 양성자 수의 2배가 되는 값이 많았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왔을 때 2라는 값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2라는 값을 보니까 여기 2 다 뭐야? 2배라는 거지. 그지? 2배라는 것들이니까 약간 양성자에 비해서 중성자 양성자 합한 질량수가 2배란 얘기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날 수 있죠. 6분의 12. 그 다음에 얘는 7분의 14. 즉 양성자도 6개. 아이고. 얘도 양성자가 6개. 양성자가 7개. 즉 양성자가 6번이면은 누구야? 그지? 얘는 탄소고 12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양성자 7번이면 질소 14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 같은 경우 3하고 7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 중성자가 8이니까 위에 숫자가 커야겠죠. 2배 해볼까요? 14, 6. 왜 정수배를 할 수 있냐면 중성자 수나 질량수나 전자수는 다 정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정수배를 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뭐야? 6 더하기 6 플러스 8이니까 6분의 여기서 8이 중성자니까 6이 이제 양성자겠죠. 그래서 얘는 탄소고 14. 그러면 이제 X와 Z 관계는 동위원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문 볼게요. Y는 6하고 13 아니죠. 그 다음에 X와 Z 같은 원소라는 건 동위원소고 질량수인데 Z는 14고 Y도 14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에요. 29번으로 갈게요. 29번. 29번은 이제 표는 원자 가나다에 대한 정보이다. 그리고 이제 X라는 원소가 동일하고 하나는 Y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평균 원자량이 63.6이 나왔어요. 그리고 원자량은 M이랑 N 중에 M이 더 크다. 그죠? 예를 들면 약간 질량수 같은 거죠.
지금 이 상태를 봤을 때 원자량 63, 64, 65가 있습니다. 중성자 수는 가랑 나랑 같은데 여기서 우리 동위 원소잖아요. 이 둘은. X 애들끼리 동위 원소는 절대 양성자 수가 같을 수가 중성자 수가 같을 수가 없죠.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는 다르기 때문에 가와 나는 절대 그 동위 원소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랑 누군가 그치 다랑 가던가 다랑 나가 동위 원소 관계가 될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문제에서 평균 원자량이 나왔는데요. 평균 원자량에서 이제 다랑 나냐 가냐 다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얘라 들어가야 되잖아. 얘는 무조건 X긴 한 거지 조합이. 근데 이제 X의 M인지 N인지 모르는데요. 얘가 원자량이 65야. 근데 평균이 63.6이 나오려면 64일 수는 없어. 왜냐면 64랑 65의 사이의 평균이면 요 안의 값이 나와야 될 텐데 얘 63.6이니까 요 안이어야겠죠. 63 사이여야겠죠. 그러니까 조합이 어떻게 된다? 그쵸. 나랑 다가 아니라 가랑 다가 동위원소의 조합인 거죠. 얘가 X입니다. 근데 지금 M 값이 크다고 했으니까 65가 더 크니까 요게 M이고 이게 N짜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63.6이니까 확인해 볼까요? 자, 원래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몇 퍼센트인지 몰라. 그지? 원자량이 이제 63짜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원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 63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100분의 A%라고 하면 A라고 합시다. 플러스 65 곱하기 100분의 100-A 이렇게 해서 이 값이 63.6이야 해서 따다닥 하고 A를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 방법이 첫 번째에 있었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바로 내분점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63하고 65가 있는데 평균이 얼마야? 63.6인 거라. 그러면은 일단 평균이 63.6이란 63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0.6 차이. 그죠? 여기는 얼마 차이나? 그지? 얘는 지금 65에서 63.6을 빼는 거니까 1.4 차이 나죠. 둘 사이가 2 차이니까 63하고 65. 그러면 얘는 예쁘게 정리를 하면 3하고 7, 즉 몇 대 몇? 7대 3인 겁니다. 그죠? 7대 3. 자, 그죠? 이제 비율까지도 알았어요. 7대 3인 거. 그죠? 존재 비율을 왜 구했냐면 지문에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됐고요. 중성자 수, 이제 원소는 누군지 모르니까 요렇게 보면 되겠고 나머지 나머지 y가 그죠? y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알겠습니다. 지문 볼게요. 가는 NX 받고 전자수 나랑 다는 같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원소니까. 그 다음에 이제 X의 동위 원소 중 이 M의 비율, 누구 말하는 거야? 65짜리의 비율인데 65짜리는 지금 7대 3 중에 3이니까 30%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으로 가볼게요. 30번 살짝 난이도가 있죠. 자, 얘는 이제 어떤 거랑 관련돼 있는 거냐면 1단원의 몰, 화학식량, 몰 얘기랑 이제 2단원에서의 원자의 구조, 원자 구조. 이거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건데요. 혼합기체예요. 지금 보면 문제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죠. 전체 양성자수, 그 다음에 전체 충성자수.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요런 게 뭐지? 동위원소죠. 이게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평균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균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일단 해볼게요. 양성자수는요, 일단 원자 번호와 같습니다. 지금 질량 나왔으니까 얼른 몰수로 바꿔야 되니까 메테인 CH4의 분자량은 16입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까 그대로 16이에요. 그러면 16으로 이제 나눠주고 그러면 얘는 20분의 1몰이 됩니다. 자, CO2는 우리가 원래 아는 대로 44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13짜리예요, 얘가. 우리 16은 그대로인데, 그죠? 그래서 얘는 44가 아니라 45가 되겠죠. 어떤 거냐면 13 더하기 16의 2배니까 32죠. 그래서 4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CO2의 분자량은 45짜리예요. 그럼 45로 나눠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30분의 1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제가 여기서 약간은 조금 신경 쓸 수 있는 게 어차피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분수가 좀 불편해서 바로 몰비를 구해버립니다. 비율로 표현을 해버릴 거예요. 어떻게? 3대 2가 되겠죠. 이렇게 정수로 확 올려놓으면 훨씬 계산하기 쉬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전체 양성자수 봅시다. 전체 양성자 수는 지금 CH4인데 얘가 원자 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탄소가 6번이고 수소는 1짜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탄소 6짜리. 수소가 4짜리. 양성자 4개니까 이것이 몇 몰비가 3만큼. 플러스 탄소 이제 똑같이 6. 5는요. 5는 8번이죠. 2, 8에 16이니까 이게 이만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양성자 수예요. 자, 중성자 수 걸 건데 중성자 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탄소 원래 6이니까 원래 6이었죠. 그러니까 6이고 수소는 중성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3.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가 7이죠. 7 그리고 산소는 이제 8이었는데 2, 8에 16이니까 이만큼 곱하기 2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얘가 이제 10이니까 예쁘게 이제 지워주고 얘가 10입니다. 그리고 얘는 22가 되고요. 얘는 23이 되고 얘는 이제 18이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계산을 해보면 2로 일단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그럼 예쁘게 하면 15랑 22여서 22 더하기 15 그럼 얘는 3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도 더해주면은 26이 됩니다. 26이래. 9죠 9. 9 플러스 23이 됩니다. 이거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32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 몇 분이면 37분의 32 요 값이 나오죠. 그렇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1번으로 갈게요. 31번에는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XCl3가 있는데 이 X랑 CL의 동위 원소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X랑 지금 CL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자량이 가장 큰 XCl의 존재 비율 요거 하나가 나왔고 분자량이 가장 큰 그 다음에 분자량이 가장 작은 애들의 존재 비율이 나왔어. 그러면은 지금 분자량이 가장 큰 거의 조합은 요 XM 플러스 L하고 CL 37의 조합이죠. 그지? 그럼 지금 둘이 비율을 보면은 둘 사이 이 CL 같은 경우에는 3대 1이고 X는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원자량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래서 X의 평균 원자량인 거야. 비율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동그라미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얘도 비율을 모르니까 저는 요게 조금 귀찮으니까 임의대로 비율을 그냥 1이니까 반대로 A가 있으니까 B로 해볼까요? B, 1-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비율로.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분자량의 가장 큰 존재 비율 바로 가볼까요? 이렇게. 자, 먼저 가장 크려면은 X 요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비율에서 1-B 그죠? 곱하기 CL이죠? 1 곱하기 1 곱하기가 아니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XCl3의 분자량이 가장 작아야 되니까 조합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죠. 작은 애들. 그지? 그러면은 B 곱하고 그 다음에 얘는 전체 3하고 1이니까 결국 뭐야?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눠주는 게 444 이렇게 돼서 사실 처음에 1을 썼어도 괜찮았었어요. 그럼 얘는 정리하면 27 B
약분의 1-b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27분의 4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약분되면 4b가 1-b가 나오고 그 다음에 5b죠. 5b가 1. 그래서 b가 5분의 1이 나옵니다. 자, b가 5분의 1이 나오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b가 5분의 1, 5분의 4. 그래서 일종의 비율이 1대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요렇게. 그러면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저 존재 비율을 구한 거니까 m이라는 애가 5분의 1만큼 있고요. m 플러스 1이 5분의 4만큼 있으니 예쁘게 정리하면 5분의 m 그 다음에 5분의 4m 플러스 5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m 플러스 5분의 4 해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요거. 자, 그리고 넘기면 32번이에요. x2y에 대한 자료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그 문제에서 지금 원자 x랑 그 다음에 y에 대한 얘기인데 얘네 둘이 이제 동위 원소죠. 이게 동위 원소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양성자 수는 둘 다 동일하고 그리고 중성자 수는 이제 A가 좀 더 많고 C는 한 가지 원소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전자수랑 중성자수의 상대값을 줬는데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뭐분의 뭐냐면 양성자수분의 전자수가 n분의 n이어서 1에 대한 값이거든요. 얘는 지금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이라 쓸 수 있죠. 왜냐면 얘가 원자기 때문에 전자수는 양성자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4라는 값이 진짜 실제로는 1인데 4배가 되는 값이니까 4분의 1 된 거죠. 이 값에. 그러니까 5라는 값은 5에다가 몇을 주면 4분의 1이 되면 n분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과 같은 거니까 우리는 요 값이 n 플러스 1, n 플러스 3이 4분의 5와 같다라고 대응시킬 수가 있겠고요. 요거 좀 빨라서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4대 5는 1대 n 플러스 1분의 1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에요, 결국. 자, 그럼 예쁘게 정리하면 5n 플러스 5, 4n 플러스 12. 따라서 n은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구한 값 넣을게요. 여기 7, 8, 7, 7, 8, 10입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되어 있는 힌트를 이용할 겁니다. X 원자수가 있고 이제 X 원자수가 이제 A인 애가 있고 B가 있는 애가 있어요. 2대 3이란 얘기는 이거는 이제 X 원자수의 몰비가 2대 3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들어있는 게 지금 이 용기 속에는요 서로 다른 비율로 되어 있지만 이 X 애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서 A 애들은 다 계산하면 2몰이라고 치면 B가 있는 X는 그거에 비하면 3몰이 들어있는 꼴이다. 즉 X 전체는 몇 몰? 그쵸. X 전체는 5몰이 들어있어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X 전체가 5몰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Y 전체는 얼마일까요? Y 전체는 X가 Y보다 항상 2배씩 더 있죠? 그럼 Y 전체는 2분의 5몰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X 전체가 5몰인데 Y 하나당 X가 2배씩 있는 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Y는 X의 양에 2분의 1씩만 들어있을 테니까 2분의 5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전체 양성자 수 나와 있어요. 전체 양성자 수. 이거는 이제 종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X 전체의 양하고 Y 전체의 양에 각각 양성자 수를 더 곱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X 전체가 5몰이거든요. 5몰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을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제가 몰이라고 쓰면서 할게요. X가 아까 양성자니까 양성자 먼저 씁시다. 양성자가 7이고요. 그리고 얘가 5몰이 있었어. X가. 그리고 Y는 양성자가 8인데 얘는 2분의 5몰이 있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전체 양성자 수. 자, 중성자 수를 할 건데 여기서 내가 비율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비율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얘네들의 몰비가 이렇게 존재비거든요. 이게 존재비예요.
X의 존재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아까 요 내분점을 이용했으니까 해볼게요. B라는 애가 이제 7이고, 그죠? 7, 이게 B고요. A라는 애가 8입니다. 그죠? 중성자가요. 근데 이제 A랑 B가, 존재 B가 실제로는 2대 3이에요. 그죠? 이렇게. A를 제가 오른쪽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B가 많습니다. 그죠? 여기 많아요. 평균은 이쪽 쪽에 치우쳐일 겁니다. 근데 이 비율이 이제 내분점이 몇 대 몇이야? 2대 3으로 이제 크로스가 돼야겠죠. 기억나시죠? 원래 반대로 이제 비율이었으면 이렇게 갔던 거.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거 전체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차이가 1이죠. 차이가 1이기 때문에 1의 5분의 2니까 이게 얼마예요? 1의 5분의 2면 몇이에요? 0.4잖아요. 그죠? 0.4. 얘가 0.6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평균값이 7.4가 나옵니다. 그럼 평균을 이용하면 쉽죠? 평균 중성자 수 7.4입니다. 이거를 전체 5몰 이렇게 되죠. 평균값을 하면 전체 나오니까. 그 다음에 Y는 중성자가 얼마예요? 10이었죠. 곱하기 2분의 5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예쁘게 해보면 얘가 35에다가 약분해서 4, 5, 20 그죠? 이렇게 나오겠고 35 그러면 얘 55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25 그 다음에 얘가 30 5, 4, 20 4, 5, 7, 35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25 그럼 얘는 몇이야? 62 그래서 55분의 62 좀 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제 오비탈 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다음은 이제 오비탈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모두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S오비탈이랑 P오비탈이 이렇게 있는데 S오비탈에서는 우리가 구모양, P오비탈은 방향성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P오비탈의 전자 한 개가 채워질 때요. A 또는 한쪽 위치에만이 아니라 이거는 공간이에요.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어서 어느 한쪽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즉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P오비탈에서 원자핵으로 거리가 먼 지점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전혀가 아니에요. 확률이 낮을 뿐이죠. 낮은 확률이 있는 건데 이거를 무조건 전혀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티그 수소원자에서 수소원자는 다원자가 아니죠. 전자가 하나인 지점에서 2s에서 1s에서는 KLN 이게 n은 1이란 얘기고 얘가 n이 2잖아요. 첫 번째로 가는 거랑 같죠. P오비탈은 3차 축 방향 X, Y, Z축 맞습니다. 그 정답은 달아. 34번 갈게요. 오비탈 가나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 A, B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는 A, B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는 S오비탈이고 나는 이제 P오비탈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위양자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양자 수가 1이래요. 그러면 1에는 P오비탈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1에 있는 거는 1S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S오비탈이고 방위양자 수는 0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요 A가 가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나가 되니까 얘는 누구겠어요? 2P오비탈이겠죠? 이 P오비탈에는 방위양자 수가 1입니다. 자, 그러면 가는 A다 라고 했는데 맞고 A 플러스 B는 0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이죠. 나의 자기양자 수인데요. 자기양자 수는 나는 P오비탈이니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중 하나이면 됩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스핀 양자수죠. 전자에 관한. 그래서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5번 가볼게요. 바닥 상태 질소 원자. 이거 뭐야? 다원자죠. 다원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1s, 2s, 2p인데요. 여기서 껍질 달라지는 거 알 거고 얘는 둘은 S오비탈. 자, 모양이 같다라는 건 누구야? 1S와 2S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와 다에는 원자과 전자가 있다는 건 바깥 껍질입니다. 그래서 2S와 2P의 전자가 원자과 전자예요. 그럼 여기서 겹치는 애들 나오네요. 가와 그래서 가는 지금 겹치는 애 2S죠. 요게 바로 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1S는 나가 되겠고 2P는 다가 됩니다. 지문 볼게요. 다에서 2P에서 거리와 방향에 따라 바뀐다. 맞고 오비탈의 크기인데 이거는 에너지 준위가 높을수록 커지죠. 우리 S 점점 껍질이. 그래서 가랑 나중에 껍질이 더 큰 가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가와 다의 에너지 준위는 ES랑 EP인데 ES랑 EP 중에 누가 더 크다? EP가 더 크다. 왜? 얘는 다 원자, 이도 원자니까. 다 전자 원자니까. 그 다음에 같다는 거 이거 틀린 거죠. 방위양자수라고 했는데 나는 S오비탈이니까 0, 다는 P오비탈이니까 1.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36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3주기 원소. 그죠? 바닥 상태이고요. 주부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는 모두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N이 1, 2, 3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L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1S 내가 될 수 있는 게 1S 그 다음에 2S, 2P고요. 3S, 3P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N 플러스 L 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3 플러스 0이고 얘 같은 경우에 2 플러스 1이니까 같은 케이스가 나오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2P와 3S를 일컫는 말입니다. 또 N-L이 또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N-L을 생각하면 자, N-는 다른 컬러로 해볼게요. N-L 나랑 같다고 했는데 나는 2P 중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P는 2 빼기 1입니다. 그죠? 2 빼기 1이에요. 1과 같은 거 누구 있을 수 있어? 1에서 0 빼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1에서 0 빼는 케이스 1S 1 빼기 0 얘도 되고요. 또 될 수 있는 게 얘네 둘이 조합이면 되겠고 또 나와 다랑 같은 거는 얘가 3 빼기 0이거든요. 그죠? 3 빼기 0이고 얘는 3 빼기 1이에요. 얘가 2잖아. 그러면 얘는 2 빼기 0이어서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이 또 세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나가 겹쳐야 돼. 그지? 겹쳐야 되는 거니까 2S랑 2P 조합이 아니라 1S랑 2P 얘기하겠죠? 그지? 그럼 얘는 나 2P랑 1S니까 2P가 바로 납니다. 그러면은 가가 1S, 3S 그 다음에 다가 1S가 되겠죠. 이렇게 3P는 나오질 않았나 봐요. 자, 그리고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입니다.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다는 지금 1S. 그 다음에 가는 3S거든요. 그러면 더 많다는 얘기 얘는 2개 채웠다는 얘기고 얘는 1개 채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1S 채우고 2S 2개 채우고 2P에 6개 채우고 3S에 하나 있다는 얘기죠. 누구예요? 3주기 1조. 나트륨입니다. 그죠? 연습해서 지금 우리 이렇게 했지만 사실 내가 뭐라 그랬어? 내신 때 가서는 이거 다 외운다. 그죠? 자, 바로 볼게요. L은 했는데 L은 부양자수죠. 방위양자수. 자,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 나는 누구예요? 2P니까 1이고 가는 0이니까 맞고 에너지 준위입니다. 다가 1S잖아요. 뭐 당연히 낮겠죠. 가는 3S니까 이렇게 될 거고 X의 홀 전자수는 마지막에 하나 있기 때문에 1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37번으로 갑니다. 표는 바닥 상태 원자고 2P, 3S, 3P입니다. 바닥 상태란 얘기는요. 2P, 3S인데 예쁘게 정리하면 2S에 6개 채워져 있고 3S도 2개 채워져 있고 P오비탈 모르겠죠. 물론 그 앞에 1S 2개, 2P 6개를 이미 채워진 상태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일단 보시면 A잖아요.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2개, A의 가의 2개, 나의 6개니까 6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일단은 P오비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6개를 못 채웠으니까 P오비탈 중에서는 3P에 해당할 거예요. 얘가 3P고 얘가 2P고 얘가 3S가 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잎이 채웠으니까 잎이 나중이죠. 얘는 나중이니까 3S랑 3P만 보면 얘는 3주기 17쪽인 걸 알 수 있어요. 3주기 17쪽 누구야? 염소죠. 자, 그 다음에 얘는 3S에 없네. 못 채운 거잖아. EP를 채우다 말았어. 그럼 얘는 ES랑 EP를 모두 ES는 다 채운 거잖아요. 맨 바깥에 2주기고 그 다음에 ES, EP 몇 개? 5개, 15족입니다. 얘는 질소. C 같은 경우에는 3S도 채웠고 3P 남았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읽어주면 5개거든요. 3주기 15족입니다. 얘가 P죠. 자, 홀전자 수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10, 12, 3이 1방이어서 15족이 3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홀전자 수가 3일 거고 얘는 홀전자 수가 1이죠. 그래서 A가 가장 작은 게 맞습니다. C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물어봤는데 C는 지금 P, 2를 말해요. 가는 3S고 다는 3P입니다. 그래서 3P가 더 높죠. 마지막 원자과 전자수 얘기했는데 이미 여기 나왔죠. C는 지금 15족이고 B도 15족이기 때문에 둘이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8번으로 갈게요. 원자번호 22하인 바닥상태 원자 X부터 Z입니다. 자, S오비탈. 자, 여러분 이거 나왔다. 바로 기억하랬죠. 1.5잖아. 누구야? 자, S오비탈분의 P오비탈 전자수가 1인 경우는 오마이갓, OMG. 1.5인 경우는 내 피카츄, 내 피카 이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1.5니까 얘는 셋 중 하나란 얘기예요. 내 피카. 근데 원자번 나왔네. 칼슘, P, 네온 아닙니까? 끝났네. X의 원자과 전자수는 2다. 2족. Y의 홀전자 15족이니까 3. 그 다음에 Z에 들어있는 오비탈 수인데 얘가 지금 Z가 몇 주기죠? 2주기 원소잖아요. 그죠? 게다가 네온이 끝에 있는 거니까 5개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9번으로 갈게요. 39번은 지금 문제에서 주기율표 나왔는데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원소 밝히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리튬, 베릴륨, 나트륨. 얘가 플로린, 황입니다. A는 금속 원소 맞고요. 원자 B는 양성자수 2개가 아니라 몇 번 원소죠? 4번이니까 4개. 원자과 전자수는 C가 가장 많다라는 건데 그쵸? 얘가 지금 족이 17족이니까 원자 반지름 물어봤으면 원자 반지름은요 같은 족에서 D랑 A 중에 D가 더 큽니다. 왜? 주기가 더 크니까요. 껍질수 증가죠. 안정한 이온 반지름인데 E는 황화 이온이겠고 D는 나트륨 이온인데요. 얘는 껍질수가 나트륨은 줄어들잖아요. 얘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될 거고 얘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기 때문에 황화 이온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A는 D보다 금속성이 좋다고 했는데 금속성이라는 건 전자를 잘 잇는 거를 말해요. 전자를 잘 잇는 것. 그러면 나트륨이 껍질수가 더 크기 때문에 맨 바깥에 있는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죠. 그래서 D보다 더 작습니다. A는.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나바입니다. 자, 40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X, Y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핵 나왔고 원자니까 전자수와 양성자수 같을 거거든요. 자, 요거 생각하시면서 일단 X는 비금속 원소라고 했는데 지금 누구야 얘가? 그저 맨 바깥에 전자가 6개 있는 산소입니다. 산소는 비금속 원소가 맞고요. 전자 A가 느끼는 유효액전화인데 유효액전화 실제 느끼는 전화였잖아. 그러면은 지금 8보다 작다고 했는데 산소가 8번인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8보다 항상 작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효액전화 B랑 C를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같은 껍질인데 Y는 누구냐면 리튬이잖아요. 3번. 그러면 리튬하고 산소에서 맨 바깥에 있는 똑같은 원자과 전자 있을 때 같은 주기에서 뭐다?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유효핵 전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죠. 그러면 리튬이랑 산소 중에 산소가 더 크겠죠. 그지? 그래서 B가 크다. 그 정답은 5번이 됩니다.
41 볼게요. 그림은 원자 A, B, C에 대한 자료고 저 별이 유효액 전환을 표현하는 이제 기호입니다. 원자 번호가 나왔는데 얘가 이제 바로 쓰면 염소랑 그 다음에 19번 칼륨, 그 다음에 칼슘입니다. 얘네들이고 여기서 이제 얘 혼자 비금속이고 둘은 금속인 거 알 수 있고요. 매칭할 때 이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비율 넣으면 바로 1해서 나눠주셔야 해야 돼요. C는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거니까 얘는 비금속이 됩니다. 염소 혼자니까 되겠고 A, B는 칼륨과 칼슘이에요. 둘 중에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왜냐면 둘 다 원자 반지름은 칼륨이 크고 이온 반지름도 칼륨이 크기 때문에 A, B에서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B 둘 중 하나는 각각 칼륨과 칼슘인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C는 이제 염소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좀 나눠서 구분을 좀 해주고 A, B를 봤을 때 유효 핵전화분의 이온 반지름 요게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칼륨과 칼슘만 구분하면 되니까 이온 반지름은 누가 더 큽니까? 그죠? 칼륨 이온이 더 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유효핵 전화는 유효핵 전환하는 칼륨과 칼슘 중에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칼륨과 칼슘 중에 유효핵 전환은 칼슘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수가 유효 핵전화분의 이온 반지름이니까 이 값이 작고 유효핵전화 작고 반지름이 큰 칼륨이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B가 칼륨이고 A가 칼슘이 됩니다. 지문 볼게요. 자, 지문에서 원자 반지름은 A가 가장 크다고 했는데 B가 가장 크죠. 칼륨이니까. 유효 핵전화는 A, B 나왔죠. 번호가 클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A가 크다 맞습니다. B와 C인데 B는 칼륨이고 C는 염소기 때문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가여서 1대 1이어야 합니다. 그 정답은 2번이에요. 42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원소 A, B고 A는 2주기, B는 3주기입니다. A는 원자 반지름이랑 B 원자 반지름을 각각 RA, RB라고 해놨고 동그라미 기억 니은은 이온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짝꿍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RA는 일단 2주기 원소인데 얘는 이온이 되니까 이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니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 B는 3주기 원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체로 2주기, 3주기를 봤을 때 3주기가 껍질 수가 더 크니까 3주기가 반지름이 더 클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2주기가 더 크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2주기 애들의 원자 반지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3주기 애들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2주기의 가장 큰 놈과 3주기에서 가장 작은 놈을 비교할 때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일 때. 가장 큰 경우랑 가장 작은 경우일 때 껍질이 3개임에도 불구하고 좀 크기적으로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2주기는 어느 쪽 앞쪽일 테니까 금속일 가능성이 높고 B는 뭐다 뒤쪽이니까 비금속이겠죠. 그럼 각각이 안정한 이온이 된다면 자기보다 비금속은 이온이 되면 자기보다 반지름이 커질 것이고 금속은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반지름이 작아질 테니까 이렇게 매칭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자과 전자 수는 B가 크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여기다 해놓을까요? 헷갈리니까 여기가 비금속 B가 되겠고 여기가 A가 되거든요. B가 조금 더 비금속에 있는 거니까 비금속 쪽이 원자과 전자가 더 크죠? 그래서 맞고 이온의 전자 배치 같다고 했는데 2주기 금속은 누구처럼 되겠어? A는 네온 그 헬륨처럼 되겠고 2주기니까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3주기 끝쪽이잖아요. 비금속이니까 아르곤과 같으세요. 그 전자 배치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B거인 거 맞죠? 그 정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43번으로 갈게요. 2, 3주기까지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같은 전선으로 연결된 건 같은 주기래요. 즉 얘네 둘은 지금 각각에서 얘네끼리 같은 주기, 얘네끼리 같은 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면은 그냥 이건 제1이 생략된 겁니다. 그냥 나오면 제1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가? 제1 이렇게 숫자 1 이거예요. 제1 이온화 에너지니까 여기서 2, 3주기 애들에서 13, 14, 15, 16, 17, 18에서 보면은 여기에 13, 14, 15는 어떤 관계냐면 2하고 떨어지는 구간이고요. 16도 위에서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15하고 그 다음에 16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걸 거야. 이렇게. 뒤에 그리면. 그지? 그러면은 얘가 있을 거고 얘는 이거보다 한참 위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뭐야? 얘가 주기적으로 나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쪽이니까 이 초록색이 어느 쪽? 앞쪽인 거죠. 앞쪽이 2주기. 그리고 요 A가 보다 3주기가 될 거예요. 그죠? 요 패턴에서 지금 똑같은 건데 패턴만 지금 더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2주기에서. 그죠? 그래서 얘는 2주기, 초록색이 2주기, 노란색 쪽이 3주기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A가 3주기 원소고 B의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 B는 지금 그죠? 2주기애니까 2주기 16족이면 산소거든요. 15족보다 크다고 했는데 아니죠. 지금 여기 15족이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15족보다 작은 거고. 원자 반지름을 얘기했는데 같은 주기에서는 앞쪽에가 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44번 갈게요. 자, A, B, C, D의 제1 이온화 에너지고 와 이거 나오면 자 어떻게 한다? 리배붕탄 이렇게 가야겠죠. 헷갈리면 질산 쭉 가세요. 얘가 리배붕탄입니다. 그러면 요 라인에서 리튬이 가장 작고 그죠? 얘가 1번. 그 다음에 누구 걸려요? 그쵸. 붕소 걸리죠. 2번. 그 다음 탄소, 베릴륨, 그 다음 탄소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얘가 리튬, 2번 붕소, 3번 베릴륨, 탄소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근데 문제를 봐봐. 원자 반지름이래. 와.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어때요? 가장 크겠죠. 그 앞쪽이.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니네가 그리세요. 여기서 고르지 말고 리, 붕, 배탄. 자, 원자분 리배 붕탄인 것만 아시면 되죠. 제일 큰 거 누구야? 리튬. 그 다음 베릴륨. 그 다음 붕소. 그 다음 탄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가 그렸어. 그럼 어떻게 돼? 그래프의 양상이 어떻게 되면 돼? 그치. 내가 양상이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럼 이런 애를 찾으세요. 누구야? 4번이네. 그지? 5번 보이지도 않았네. 그지? 4번이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찾지 마시고 그리세요. 생각보다 빨라요. 자, 그리고 45번입니다. 자, V부터 Z까지 자 순차적에 이제 제2가 나왔습니다. 플로린부터 알루미늄까지의 2, 3주가 섞여 있는 애예요. 제2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세요. 그리세요. 자, 살짝 내려서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자, 제2 이온화 에너지면요. 자, 리배붕, 탄, 질, 산, 후, 네. 그 다음 쭉 떨어져서 나, 마, 알 이렇게 갈 거야. q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가 2주기고 위에 아래가 3주기인데 자 여기서 문제에서는 플로린부터 해요 여러분. 얘가 플로린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네온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 마, 알이 될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주제잖아. 이게 내가 초록 파랑색이 제1 이온화 에너지거든요. 제2 이온화 에너지 오른쪽 한 칸이죠. 그대로 따라갈게요. 자, 요렇게 쭉 떨어지고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죠? 여기 좀 안 예쁘게 됐으니까 미끄러져서 조금 더 줄 맞춰서 슝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게 뭐다? 초록색이 제2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제일 큰 게 지금 누구야? 나트륨이죠. 그럼 제일 큰 거 순서대로니까 얘 나트륨이 되겠고 그 다음은 누구? 네온, 그 다음에 플로린, 그리고 누구예요? 그쵸, 여기 주의하셔야죠. 알루미늄, 마그네슘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는 조금 응용해가지고 그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내가 다른 컬러로 해볼게. 내가 제1이온화 에너지 얘를 기점으로 제2 그래프를 오른쪽 한 칸으로 밀었으면 반대로 이 원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 그대로 놔두고 원소를 옆으로 밀면 되겠죠. 즉 얘네들이 한 칸씩 밀려서 여기가 이제 플로린 되고 여기가 네온 되고 여기가 나트륨 되고 여기가 마그네슘 여기가 알루미늄이 되면 여기가 똑같이 읽혀지죠. 그지? 똑같이 읽혀지잖아. 여기까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읽혀지는 걸로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후자, 옆으로 옮기는 게 안 된다 하면 처음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Z는 1쪽 맞고요. XY는 플로린하고 네온이니까 같은 이주기. 원자가 느낀 유액잖아. W는 알루미늄이고 V는 지금 마그네슘. 그러면 얘는 같은 주기. 그죠?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클수록 유액 전화가 더 큰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요거였어요. 넘겨서 2단원의 46번 마지막입니다.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원소입니다. 제1과 2는 꼭 원자 번호 다음과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거 아마 제가 숙제에도 좀 넣었었는데 제1이온 에너지랑 제2이온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연속일 때 이렇게 이게 보통의 경향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두 개가 있죠. 누구야? 리베붕 이 라인이고 또 누구 있어? 그지? 여기 산소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 리베붕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질소 산소 그죠? 그래서 여기 질소랑 산소 라인에 배붕 라인과 질소 산소 라인이 있죠. 자, 요게 기억인데 만약에 지금 제2이온화 에너지가 요 번호 순서대로 쭉 커지려고 하면 리베붕은 그 다음 제2가 어떻게 되냐면 헬륨과 같은 것 때문에 리튬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그치. 얘는 오른쪽 한 칸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얘는 리베붕이 아니라 누구다? NO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다? 탄질산 세트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죠? 이게 2단원이었어요.